파트 1도 숙제 있으니까 파트 1은 애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서 그래서 파트 2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볼게요. 아파. 자,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은 1번 문제. 1번 문제는 쌤이 준비한 거는 뭐 다 준비해 놓긴 했는데 1번 문제는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풀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야? 1번을 하나 합시다. 1번. 자, 그림과 같이 자 A, B 여기 있는 요 A, B의 길이가 지금 3이다. 얘가 3이고요. 문제 빨리 읽어보셔야 돼요.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읽어보면서 어떻게 풀어야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개 다 그리고 여기다. 여기가 M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좀 익숙한 걸로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 꼭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빈칸 채우기는 해설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 듣고 풀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꼭 직접 풀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눈에 익은 걸로 풀어드리죠. 야. 이렇게고, 자, 이렇게 두 문제.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죠. 자, 뭘로 시도할지 고민할 시간을 그래도 조금만 드릴게요. 5분 정도? 5분 정도. 계산을 끝까지 하기보다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거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푸는 게 낫겠죠. 5분 정도 될 테니까.
펜 들고. 지원이 오늘 좀 늦게 왔었지. 출석을 안 넣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돼있네? 오. 일 분 30초. 네, 자, 5분 됐고요.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풀어 볼 테니까 막히신 분들은 어디서 막혔는지 보시면 좋겠다. 자, 일단 얘가 지금 BAC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을 표현해 보면 여기가 지금 세타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삼각형을 풀 때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으로부터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삼각형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뭘 모르기 때문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모르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시작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라인법칙도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외접원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외접원의 지름이다라는 말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이건 얘기해줘야지. 각에 대한 값이 하나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코사인이 주어지면 사인도, 사인이 주어지면 코사인도 쓰든 안 쓰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 BAC다. 요걸 했을 때는 뭐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8분의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뺀 거랑 두 개 더한 거랑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죠? 15죠. 그래서 얘는 루트 15다. 이렇게 사인값 정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제 뭐에 대한 걸 뽑을 수 있다는 거냐면 AC의 길이를 나타내 볼 수 있겠지. 어차피 여기 길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만큼을 x다 라고 놓고요. 여기도 x다. 이렇게 한번 놔 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4라는 길이 빨간색에서 이 B의 제곱 4는 뭐랑 같냐면 이쪽 길이 2x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2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들어갈 거니까 여기 얼마다? 8분의 7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0은 얘는 4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뿅뿅 날려주면 여기에 2다 해서 얘가 2분의 21x 그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 5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얘는 8x의 제곱 마이너스 21x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인수분해서 x의 길이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x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4,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는 아니고 여기가 2, 5 아닌데 잠깐만 이렇게죠. 1, 8 그 다음에 여기가 2, 5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줬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x 값이 얼마이거나 2이거나 또는 8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AC의 길이가 얼마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 값이 얼마면 안 되고 8분의 5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값이 얼마가 돼야겠다? 얘가 2가 나와야겠다. 됩니까?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2예요. 여기도 얼마다? 여기도 2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더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MD 요 부분의 길이를 요 자체에서 뽑기가 지금 뭐 BM의 길이도 없고 MD는 허공에 붕 떠 있는 변이기 때문에 나 마땅히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걸 천천히 구해 가시면 됩니다. 항상 정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삼각형을 다 구하고 가면 나중에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 돼. 일단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빨간 삼각형과 비슷하게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에서 이제 누구를 구해볼 수도 있겠다. 여기 있는 MD 요거에 대한 길이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길 갖다가 y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y의 제곱은 얘는 3, 3은 9 더하기 2,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8분의 7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뭘 알 수 있겠다? 여기는 y를 알 수 있겠지, 그치?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요 문제가 이제 평가원에 처음 나왔었을 때 뭐였냐면 이 상태에서 더 이거 y까지 구해도 잘 안 보여. 왜냐면 그 전에 마무리는 항상 사인이나 코사인 가지고 딱 뿅 하고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만 나왔었거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용이 좀 갑자기 확 등장하죠. 여기다가 요렇게 하나 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각이랑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쵸? 뭐 성질을 기억하고 있다면 성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각이랑 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밑에 있는 요 삼각형 두 개가 무엇이더라? 닮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그치? 대응되는 변이 x 대 md 요게 y 대 뭐랑 같다? mc랑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요 성질로 요거를 정리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모양이 이제 MD의 길이를 구하는 마지막 결론이 되죠. 그러면 자,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성질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원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요렇게 하나 그어줘요. 현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어줘. 현이지. 그러면 자, 여기를 내가 P라고 잡고 AB, 현 AB랑 현 CD랑 만나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요거 성립하죠. 뭐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즉 PA 곱하기 PB가 뭐랑 같냐면 PC 곱하기 PD와 같다. 요게 성립하죠. 요게 사실은 두 삼각형의 닮음이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대응변을 B로 표현한 다음에 정리했을 때 얻어지는 모양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까먹었는데 어떡하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뭐 크게 좋을 거 없어요. 그냥 같은 것만 잘 찾아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 갖고 요각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닮은 비 썼을 때 필요한 식은 이거겠죠? MD 대 X. 자, 얘가 X 대 뭐일 것 같다? Y와 같다 해서 X가 2인 거 구해놨고 Y는 요거 풀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MT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네, 요게 요 문제에 필요한 개념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것도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4구요, 5구요, 뭐 여기저기 다 각도가 나와 있는데 보통 나는 여기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다. 요거고 그 다음에 같은 것들이 각이 여러 군데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수집할 수 있는 성질에는 요각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가 4면 여기도 얼마겠다? 여기도 4겠다. 이걸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자, 여기서 도형에 대한 약간 예의라고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사실 좀 많아요. 그걸 여기 옆에다가 한번 싹 써드릴게요. 여러분 도형 풀 때 성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뭐, 자, 보자. 이등변이잖아. 그치? 이등변이면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밑변의 중점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예의죠. 사실 꼭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해주면 계산이 좀 편한 건 맞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얘랑도 길이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하나 그어주는 거고요. 자,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를 요 각에서 찾았을 때 이거 곱하기 요거가 8분의 1이지. 분의 2호가.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코사인 처음에 각 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코사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요각 끼고 요렇게 돌면 여기에 코사인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삼각비의 내용으로는 얘가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걸 세타라고 잡았을 때 요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구해보면 8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이 길이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쪽 길이도 얼마가 되지?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요? 괜찮아? 여기 2분의 1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 서로 이등분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 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여기 길이도 4가 되겠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야. 되셨어요? 네.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쪽에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이 삼각형 안에서 좀 해결을 하자라고 봐줘야겠죠. 그래서 자,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거 잘 봐라. 여기가 세타면 여기 요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뭐 할 수 있니? 이 노란색 삼각형에 대한 건 전부 뽑아낼 수가 있겠죠. 밑변 길이도 나타낼 수 있고요. 되겠어요? 네. 정리할게요. 자, 여기 밑변 길이 요것만 하나 나타내보면 이제 문제 필요한 조건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자, BC의 제곱. 근데 도형 문제는 쌤이 여러분한테 얘들아 이것만 알면 도형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알겠어? 사기꾼이야. 도형 문제가 이것만 갖고 풀린다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도형 문제를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문제에다가 이 성질을 쓴다 안 쓴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도형을 대하는 자세는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놓고 너무 멀리 간다 싶은 것만 좀 피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내가 구해놓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걸 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BC의 제곱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가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냥 그대로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8 날라가고요. 32에서 얼마를 더해요? 4를 더해. 그러니까 얼마야? 36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침 또 뭐야? 마침 4, 6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끊으면 되지. 요렇게 잘랐을 때 이 삼각형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되겠어요? 자, 조심해야 돼. 애들이 3, 4 나오면 자꾸 5래. 진짜로 이렇게 틀린 고3이 있었지. 여기 3이고 여기 4야. 그러면 여긴 얼마지? 얘는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때 나는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고요. 높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D2의 길이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 분의 그 다음에 얼마다? 루트 7이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내가 사인 값도 뽑을 수 있다. 얘는 각 BAC다 했을 때 자 얘는 8분의 라고 주시면 되고 뺀 거랑 더한 거랑 곱하면 된다고 했다. 빼면 7이고 더하면 9죠. 63이야. 루트 63 이렇게 넣으시면 돼. 요거 구하는 방법은 그거죠. 원래 사인 제곱, 사인이랑 코사인 구할 때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거 하는 거잖아. 미리 한번 써볼게요. 내가 이거 뭐 특별한 방법이라 이거보다는 계산할 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A분의 B야 사인이. 그러면 코사인을 구하려면 루트를 씌워놓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정리했을 때 A 분의로 나오게 되고 분자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야. 그래서 루트에다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다가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곱해서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계산해도 돼. 알겠어요?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한 사인을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집어넣어 주시면 계산이 예쁘게 정리가 되죠.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도형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일단 삼각형에서 해야 되는 거 몇 개를 좀 써드릴게요. 지우자. 여기까지만 지울게. 한 번에 다 못 쓸 것 같아서. 자, 일단 약간 네임드라 볼 수 있는 한 삼각형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부분들. 삼각형은 일단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등장하는 그림이 요거죠. 여기다가 삼각형을 하나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다가 선 하나 요렇게 그어준 거. 그지?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세 가지. 1번이 뭘 물어볼 수 있냐? 요 문제에서 사인 법칙과 관련된 걸 물어본다. 사인 법칙을 쓰게끔 해주려면 사실 세팅을 좀 잘 해줘야 돼. 변에 대한 길이나 이런 것들 세팅을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기억하자고 요 그림에서 가운데다가 하나 그어서 D다 라고 잡았을 때 사인 법칙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관계 또는 성질을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요 각은 뭐가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됩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는 여러분한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 갈라진 부분에 사인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좀 이용해 보세요 라고 보통 요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인 법칙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은 잘 기억하시죠?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노란색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쪽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썼다면 얘가 뭐에서도 여기 있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썼을 때 얻어지는 코사인 값이 무엇하다?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 A, B, D에서 구한 코사인 별표 값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에서 구한 코사인 별표 값이 무엇하다? 서로 같다. 이런 거 요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면적과 관련된 게 있죠. 면적. 보통 면적에 관련된 걸 쓰라는 문제들은 어디를 주냐면 요 각이랑 요 각이 2등분돼 있다라는 걸 보통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면적에서는 어떤 걸 사용한다? 삼각형 ABC의 면적이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ACD의 면적을 더한 것과 같다. 요걸 이용해서 보통 AD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삼각형 안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대한 예의로 가봅시다. 예의. 자, 이걸 다 알아야 되냐고요? 다 알고 있으면 좋죠. 정삼각형은 뭐 맘대로 지지고 볶고 써서 쓰면 되기 때문에 다각형에서는 크게 예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두 가지 보통 얘기합니다. 1번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무엇을 거라? 대변에 수선을 거라. 그러면 무엇이 된다? 대변이 수직 2등분 된다. 뭐 수선 또는 중선이어도 상관이 없죠. 중선이 뭘 하는 걸 중선이라 하죠? 중점과 연결한 선분을 중선이라 합니다. 중선이라 해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긋든 아니면 중선을 긋든 간에 수직 이등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이 겁나 좋은 아이인데, 겁나 필요한 아이인데 수직도 쓸 수 있고 이등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짧은 윗변과 아랫변 중 아랫변 중에서 짧은 변. 네, 말로 쓰니까 엄청 기네. 양 끝점에서 긴 변의 수선의 발. 팔 아파. 자, 요게 의미하는 상황이 요런 상황이죠.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갔을 때 원래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다리꼴 중에서 두 밑각,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요게 같으면 얘랑도 길이가 같아지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 양쪽 변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긋는 보조선을 많이 긋긴 했는데 지금은 이런 보조선보다는 이렇게 수직하게 내린 걸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랑 길이가 같다.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길이가 같겠죠. 하지만 뭐 등변 사다리꼴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이 지우냐고? 쓸 게 많아서. 이제 원. 근데 이거는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정작 문제 풀 때 시도를 잘 안 해서 그래서 써드리는 거예요. 원이 일단 첫 번째, 원이 한 개만 주어지는 경우. 원이 한 개만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름의
양 끝점을 끝점과 연결한 선분은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요게 이제 뭐 그림이랑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거죠. 원을 그냥 그려놓고 할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지름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의 양 끝점이랑 연결한 선분이 만나서 이루는 각은 90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이 주어질 경우에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예의예요, 예의. 조건을 챙길 때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접점하고 얘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도형에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길이랑 각을 구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각도도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반지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접점을 연결했을 때 항상 수직하게 생기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때는 다 연결하는데 접점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연결하는 게 이 원 밖의 한 점과 마찬가지로 중심을 연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이때 여기 요 중심하고 얘를 연결해요. 그럼 이걸 이전에 접점이 존재하니까 접점이랑 중심이랑도 잘 연결을 시켜 놓은 상황이겠죠.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뭐기 때문에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접점까지의 어떤 거리라고 하죠.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같다는 것도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각이랑 같다,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원 밖의 한 점을 접선을 그었을 때 일단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얘는 현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어딜 반드시 지나요? 중심을 반드시 지납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도 되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그 수선은 현을 무엇한다? 이등분한다.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난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더 얘기해야 되냐면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할 뻔했죠. 중요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원주각은 항상 같다는 건데, 여러분 원주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원주각은 현의 기준이 현이에요. 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현을 결정하는 요소는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현에 대해서 내가 현의 양 끝점이랑 연결한 각을 뭐라고 하냐면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원주각은 항상 뭐다? 같다. 그래서 현에 대한 것들이고, 그래서 현의 길이가 2배면 원주각의 크기가 2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이 기준이기 때문이야. 근데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뭐하지?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얘의 길이가 같다면,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같으면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생기는 이 원주각이랑 이쪽에 생기는 원주각이랑은 반드시 같다. 이게 호의 길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호의 길이가 기준이라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원주각도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2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원주각은 기준이 현이다. 뭐, 이 정도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원이 한 개 주어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좀, 문제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있어요. 아니야, 왜 이렇게 많냐고? 원이 많이 나오니까. 두 번째, 원이 2개 나오는 경우, 2개 이상이라고 하죠, 그냥. 귀찮게. 원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보통 이 2개 이상에서 위치 관계를 물어보게 되는데, 원이 서로 뚝 떨어진 이런 상황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자, 얘가 이제 뚝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어떤 상황이 등장하게 되냐면 내접 또는 외접하는 상황. 자, 이런 상황만 좀 잘 다루시면 되는데요. 외접 또는 내접한다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떤 게 핵심이 되냐면 접점, 중심 1, 중심 2. 여러분의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접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서 접하는 원이 2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이 세 가지는 모두 일직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반드시 3개가 모두 일직선 위에 존재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보통은 반원으로 많이 물어보니까요. 반원이 이렇게, 요즘엔 또 반원이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지금 정리해드린 이 내용은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게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가면 또 나와. 삼각함수 활용이잖아. 말이 뭐냐면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활용하는 파트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길이만 구하라고 하죠. 넓이 구하라고 하고. 근데 삼각함수의 극한을 활용하는 파트에서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타낸 다음에 거기다 극한까지 구하라고 해. 그래서 그때 가서도 똑같은 도형의 성질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두 반지름과 원에 모두 접하는 원을 하나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에서 접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보게 돼 나중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요 원이랑 그 다음에 얘랑 접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중심 했을 때 요 세 개는 내가 그림을 봤을 때 그래 보이든 안 그래 보이든 상관이 없어. 세 개는 무조건 일직선상에 놓이게 돼요. 얘가 왜 놓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얘가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순간에는 그 접점에서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게 되냐면 공통접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통접선.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요. 외접한다고 했을 때 이 점에서 반드시 공통접선이 존재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90도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접점이랑 연결했을 때 90도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접점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90도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는 반드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외접할 때고 내접할 때고 상관이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쪽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요렇게도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아요. 이 접점에 대해서도 요 커다란 원과 안쪽에 있는 원이 서로 접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접점,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이 세 개도 반드시 어디 위에 있게 된다?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림에서 찾을 수 있든 없든 약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얘가 이게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설명이 아니야. 쌀데기 없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도형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시도해야 되는지 뭐뭐 챙겨야 되는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통 기준으로 잡아 놓고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도형 다 풀려 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랬지? 자, 요렇게 보통 도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성질들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원에 관련돼서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나쁠 거 없는 것들 몇 개만 써드릴게요. 몇 개만. 이걸 다 알고 있냐고? 다 알고 있죠. 중학교 3학년한테 이거 가르친 게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너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이거 중학교 수업 안 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봐봐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로 각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 보자면 원이 이렇게 접선이 있어. 접선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현이 이루는 각이 있어요. 현이 이루는 각.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항상 무엇과 같냐면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각이랑 항상 일치해요. 여기에 일치하는 이유는 여기 중심 잡아서 여기 뿅 그어놓고 요 각이 뭐가 되겠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2세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의 원주각이 세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유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솔직히 여러분 이 유도하는 거 왜 하는지 알아요?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얘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이거를 성질에서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기억하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아까 했던 거죠. P, A, B 그 다음에 뭐 C, D 여기서 그림을 두 가지 세 가지 다 해서 세 가지 그냥 그리고 한 번에 할게요. 이건 기억하는 게 나쁘지 않아서 알아둬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자, 여기 P, A, B, C, D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기준점은 여기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와 같다. 요게 이제 성질이 되는데 닮음으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얘네 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랐을 때 뭐 이렇게 두 개가 닮음이다. 그래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쓴 다음에 그걸 정리하면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 이 삼각형이랑 요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그래서 닮음비를 정리하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난 보통 얘들한테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 그냥 이걸 들어서 밖으로 갖다 끄집어 빼면 이렇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이걸 잡아서 여기 A까지 B까지 선이 막 연결돼 있다. 이걸 그냥 들어서 안쪽으로 옮긴 그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거를 점점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럼 점점 PC랑 PD랑 뭐해지겠지? 차이가 작아지겠지.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뭐 하게 되면 접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PC랑 PD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PT의 제곱이 PA 그 다음에 곱하기 PB와 같다. 이렇게 정도가 여러분이 뭐 가지고 계시면 손해볼 게 없는 그러한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뭐 이거 외심이라든가 내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도형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복습하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은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일단 여기 삼각함수 활용은 6번까지만 숙제로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이 있는 거 좀 할게요. 어려워서 거기까지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코사인 법칙 몇 개 안 되니까 좀 여러분이 도형 문제를 진짜로 내가 모의고사에서 마주쳤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시도해 보셨으면 해서 조절해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앞에 저기 6번으로 갑시다. 저거 어디냐면 파트 2의 지수
로그 6번이에요. 지금부터 저는 계속 저 문제들을 풀 테니 본인이 질문이 아닐 때는 오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정리한 파트에 대한 항목함수 쪽에 과제를 좀 줄여 가신다거나 시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저기 있는 문제가 다 질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어쩜 이렇게 질문이 겹치는 게 다른지. 하하하하. 물론 좀 겹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어디 갔냐? 나 왜 못 찾냐? 미안. 저기 맨 앞에 6번은 그 파트 1이야. 파트 1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6번이에요. 저거 질문인 분이 한 4명 정도 있었다고. 네? 네, 갔다 오세요. 드디어 찾았다. 네, 여기 있다. 내 교재, 내가 보는 거랑 여러분이 보는 거랑 페이지 수가 달라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답하시면 돼요. 질문이신 분들만 잘 보시면 되고 자기 것만 놓치지 않도록. 한번 끊고 갈까?